그다음에 작년 말 올초가였었어? 네. 그 HLDT 경영기술들 교육원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야가 부장님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해 주시려고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사실 제대로 적용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실패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오셨습니다. 소개를 또 잘못 만들었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김태남 부장이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바로 처음부터 LG그룹 연수원에 입사를 해서 올해 계열사가 오기했지만 기업에서 교육만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밖에 모르는 거죠. 기업 교육밖에는 다른 건 모르고요. 저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요. 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명단을 좀 바꿔보니까 저 사람들을 아는 분도 계시겠다 싶었어요. 헬렌 요린과 스콘 요린도 하고 라마나마 하리시라고 텍데스로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런 좀 명상가나 이런 분들 이외에도 남이서원의 사장님 독특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프레임의 연구원 대표라고 있는데 프레임은 광고회사입니다. 최근에 혹시 그 김무열 병역기피 사건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김무열 소속사가 저예요. 네. 저는 김무열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회사의 대표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이 그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어제 고민을 하다가 딱 저 한 가지만 적었습니다. 지식은 시간이 떠나고만 합니다. 제가 왜 전화를 굳이 제 소개가 넣었냐면 OECD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화는 제가 작년에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초등학교 철학과의 최모 교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이미 짐작하시는 바가 계시겠지만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흘러가 버렸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해결하려고 현재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미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한 똥이 지식인데 그걸 가지고 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느냐. 물론 확률적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다툴 모든 문제를 과거의 삶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줬어요. 저는 OST라는 것 혹은 기업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런 대안으로서 OST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말을 싶어서 여기 넣어놨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OST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했으면 사실 저는 이쪽 기관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어요. OST를 처음 만난 건 2008년도인데 좀 빠른 편이었잖아요. 좀 빠른 편이죠. 전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관에 계신 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제 선배 중에서 회사를 퇴사하시고 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이 대학원의 몇몇 동료들과 학기 과제로 이 OST를 연구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법이 있는데 한번 배워볼래?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새로운 기법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구성원이 한 10명도 안 됐었는데 그때 보여주셨어요. 직접 한번 해보게 하셨어요. 근데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 가지고 뭐가 되나요? 반응들은 이게 뭐야? 뭐 달라? 이게 돼? 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냥 만나기만 해서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용을 한 건 2009년도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맡고 있던 교육에 이제 센터를 적용을 해본 건데요. LG 제빵 회사예요. 조엘지라고 지주회사입니다. 저기서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힘이 센 회사인데 저 회사는 상수 인원이 있긴 하지만 몇 년마다 한 번씩 직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신규 전입자들, 계열사에서 온 신규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저희 연수원에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하면서 살짝 저 기법을, OS 기법을 넣어봤죠. 그렇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10년에 잠깐 쉬었다가 2011년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는 LG그룹 안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육의 마지막 쪽에다가 살짝 더 토론을 넣는 그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2011년도, 좀 많이 했네요. 2011년도에 LG 경제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석박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체 워크숍에서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 앞에 두 가지는 좀 살짝 적용하고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LG 내 홍보 담당 부서장들의 교육의 토론에도 적용을 해봤어요. 최근에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 LG CNS라는 IT 회사에서는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현장의 팀장들 그리고 현장의 그 트레이드 에이전트들을 교육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또 살짝 뒤밀었죠. 이런 거 있는데 어때? 그랬더니 덥석 물어가지고 거기도 적용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적용했던 경험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이런 거 조금 아쉽다. 이런 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반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접한 사람들이 흔한 반응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되겠어?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듣고 나면 나 생각 많아지면 어떻게 해? 통제해야 이런 얘기 꼭 나와요. 그 네 가지 원칙? 그게 무슨 뜻이야? 영어로 번역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얘기? 그리고 꼭 일반인이나 해야 해? 짧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리고 발제하는 건데 사람들이 정말 하겠어? 공부가. 그런 얘기들. 그리고 주제를 선택할 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중에 몇 가지 또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철학이 너무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 설득을 하면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해봐 이렇게 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봤었고요. 적용 결과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제가 일부러 모디파이어 30%라고 적어놨는데 100% 그대로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바꿨는데 그중에 이제 이 사례는 30% 정도를 좀 바꾼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슈레드라는 회사의 실제 전입자 한 20명 정도가 안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2박 3일 교육이 있었고 그때 받는 교육은 회사의 경영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습니다. 마지막 3일차에 마무리 차원에서 3시간 정도 토론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주제는 나의 미해결 과제가 무엇인가 였었죠. 결과를 보니까 일단 생각보다 사람들이 발제를 잘합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다 적어내요. 그리고 토론도 재밌게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대주제를 조금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개인의 고민 상담으로 변질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요새 집에 너무 못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저를 싫어해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 돼. 약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그것도 물론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였지만 저는 교육이 한 추구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를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 정도가 무사히 됐던 거고요. 여러 조직에서 참가한 인사 담당자는 2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LG 계열사에서 온 사람들인 거죠. 사실 나중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왔느냐, 여러 회사에서 왔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2박 3일 교육과정을 3일차에 조금 길게 4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제 주제는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할 사업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였습니다. 해봤더니 결과는 보이면 역시나 생각보다 발제를 잘합니다. 그리고 토론도 원활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각기 다른 데서 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안 나옵니다. 그냥 상호 공감, 전통으로 나도 그거 그랬는데 너도 그랬니?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 그건 좋네. 그 정도로 그치는 토론으로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저는 이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던 건 나비의 법칙이었습니다. 사실 이 앞에 몇 가지를 해보면서 나비의 법칙을 설명해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거는 난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별로 안 되겠다. 설명하면 안 하다. 그래서 이때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아주 가볍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한 그룹이 한 사람이 너무나 주도적으로 혼자 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 꼭 참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는 그때 막 개입을 하고 싶어서 미칠 뻔했어요. 그런데 퍼즐에서 개입은 안 되죠. 참았습니다. 나중에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그때 절실히 느꼈던 것이 내가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 나비의 법칙을 훨씬 더 강조해서 설명했더라면 저 지금 꾹 참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과감히 일어나서 사회를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너무 쉽게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는구나. 떠나버리면 꼭 배신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말하고는. 그래서 이거 나비의 법칙이나 근거의 법칙 글이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것이 되게 무섭다. 완전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그 팀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보다 가치로운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팀원들이 서로 거기에 기여를 해야만이 밸류를 갖는 것이고
팀원들이 기여를 서로 못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퍼실리테이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떠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이 적용했던 자기 리셋트를 도움을 줬던 회사였습니다. 세 번째 한 20% 정도 모집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적으로 한번 대전을 해볼 겁니다. 한 조직, LG 경성이라는 조직을 대상했던 거고요. 사실 앞에 사회 일을 하는 거를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 이번에 워크숍 하는데 그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제대로 한 20년 정도 나는데 80년이라고 하니까 잘 될 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케이를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체육대회와 연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워크숍을 하고 나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체육대회만 하는 건데 그나마 이 워크숍을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제 주제는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였습니다. 결과는요. 앞에 두 번의 사례는 발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제 발제가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제를 되면 자기들이 피곤해질까봐 일부러 회피한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비슷할 수도 있고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하게 눈치를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는 임원도 있고 사원도 있고 뭐 여러 계층이 있는데 용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눈치 보고 그런데 이미 발제가 안 되는 것부터도 그 조직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경직적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회식 시간을 줬어요. 잠깐.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글바글 구성에 물어가지고 저는 이런 거 어떻게 발제를 하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본인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절대 말을 안 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많이 하는 그런 조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이걸 했겠지만 어쨌거나 한 조직을 대상으로 할 때 의외로 눈치 보기가 심해서 주제가 많이 발제가 안 되더라.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발제자가 주제 선택 영향을 미치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충성도가 나와요. 겨우이는 발제를 받아서 쭉 놔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가 얼마나 이름을 줬는지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발제한 것이 거의 마감 몇 분 전까지도 아무 이름을 안 적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안에서 굉장히 왕따라는 사실이에요. 네. 사람들이 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제를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 사람이 후딱후딱하더니 참자. 뭐 이런 말로 적는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한 소수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눈치 보기, 충성표, 동정표, 뭐 이런 것들. 진짜 자기가 속하고 싶은 소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아무도 안 듣는 얼마나 그렇잖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육대회면 그냥 체육대회만 하지 뭐라고 복잡하게 이런 거를 해? 이게 또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회의록을 손으로 적게 했거든요. 그 앞에 제가 적용했던 거의 컴퓨터로 해야 많았는데 그랬더니 이분들이 워낙 사무로 같이 제가 하는 분이라 이게 능하신데 그걸 손으로 하다 보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그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차라리 진짜 노트북 가지고 그거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했었죠. 네 번째 적용 사례는 70% 모집하기. 그러니까 거의 뭐 OST를 살짝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홍보 부서장님을 따졌던 내외 교육이었고요. 이번 생활 과정 중에 앞에서는 뭐 SNS에 어떻게 기용할 것이냐고 다 배우고 그랬다가 마지막 날은 이제 본인들의 현장 고민들 업무상 관련된 그런 거를 이제 OST로 토론을 한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OST가 아니에요. 70%이기 때문에. OST의 몇 가지 차관점만 비교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죠. 15명한테 모두 자 본인의 고민을 포스트잇에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다 받아서 붙이세요. 비슷한 거 보세요. 그분들 뭐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알아서 좋은 점수 나눠서 토론하고 오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 토론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정해주죠. 몇명 못 토론하시고 몇 명. 아니면 똑같은 주제를 모든 팀에 토론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몰입도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 반응 아주 좋았고요. 특히 단시간에 소수인원 대상으로 할 때는 전원 발제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번 더 보고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래서 시간은 얼마나 시간 걸렸어요? 3시간, 발제 시간이요. 다 포함해서요? 네, 3시간이요. 근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사람이에요. 네, 이분들이
SNS라는 거 새로운 곳에 등장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할 거냐.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50% 정도 모디파이였고요.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올해 회사를 옮기고 나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사장님이 새로 조직 문화를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조직 문화를 간다. 그런데 저 말고 팀 내 다른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그 현업의 팀장들이 한 400명 돼요. 그 팀장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OST를 살짝 보여줬더니 처음에는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일하면서 몇 가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나한테 쫓긴 거예요. 당장 2주 뒤가 교육인데 자꾸 보고를 올라가지고 위해서 마음이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할 건 없고 더 이상 아이디어는 고갈되고 그 상태에서 그래 OST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상당히 위험한 거였죠. 예. 근데 뭐 400명이나 되는 거였지만 400명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 건 아니었고 이제 한 업무별로 차수를 나누고 또 차수 나누는 거 안에서 분발을 좀 했습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전의 과제를 좀 내가지고 그걸 취합한 다음에 토론 주제를 그 사전의 과제 제출한 걸 보고 인정 카테고리를 만들어버렸더라고요. 차라리 저한테 물어봤거나 했으면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성우단이었던 거예요. OST 성우단. 마음대로 막 모니터를 해버린 거예요. 좀 그렇게 했었고 결국 저는 굉장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제 주제는 새로운 조직이나 매니저한테 왜 무엇을 해야 된다, 팀장들 이런 거였어요. 일단 토론 방식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가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끼리 한 얘기, OST로 안 했으면 어쩔 뻔한 얘기를 했어요. 네, 진짜로.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면서 장소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매뉴얼이나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보려면 굉장히 큰 데서 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장소를 속으로 표현하시는 장소 자체 쉽지가 않아요. 장소의 제한이 항상 생겨요. 그리고 사람은 발제하는 주면서 하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들이 과제를 냈다 하더라도 그 과제가 토론 주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여다 쫙 붙여놓고 자 여러분들이 사정까지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토론 주제를 고르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과제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발제를 받는 것과 사전에 뭔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가장 설레가의 OST 이적으로 하는 몇 가지 갑자기 OST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성우장이 사람들 약간 그런 형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정리한 표입니다.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디파이를 하면 좋을 것인가. 보시면 일단 인원에 대한 문제하고 시간하고 여러 가지 좀 조합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OST라는 기법의 특징들을 좀 가로에 늘려놓은 거예요. 강의장의 레이아웃을 왜 다 책상 때 보이자만 보는 이런 게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자발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특징이고요. 또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택해서 표현하는 것도 특징이고 또 나비의 법칙이나 갱벌의 법칙, 두발의 법칙, 또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 회의록을 공유하는 것, 액션 플랜 수립하는 것, 마지막에 프로젝트에서 소케이스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 이런 특징을 가로지어놓고 세로에는 시간과 인원을 좀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모르겠으니까 인원이 적고 시간이 적을 때는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거는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인원이 더 적으면서 시간이 좀 많을 때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헛갈려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빨간 거죠. 절대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발적으로 발전하는 거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저게까지는 OS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주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도 절대 이거는 대체하면 안 되는 원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정도로 본다면은 가장 레이아웃 정도가 저는 세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쉽지가 않은데 책상대로 한다는 게 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니까 일단 평소에 원으로 의자가 이렇게 들어서는 강연을 이렇게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움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어디 한 사람 말이야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미 거기서부터 인프로는 뭔가 다르다는 오리엔테이션이 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세 번째 저 강의장 레이아웃 세 번째 우선순위로 웬만하면 저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뭐 수사를 얘기하셨지만 액션 플랜 수립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정도 하기 전에는 쉽게 내재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의미가 있는 그런
강한 분이. 저는 그 정세홍과 말씀을 그때 다 돌렸어요. 이중으로. 그런데 그 의뢰했던 사람이 시간이 없는데 차라리 소원 하시지. 꼭 1시간씩 그런 걸 얘기해야 되냐. 시간 관리가 되게 되냐. 그냥 믿으세요. 우리들이 알아서 다 조율해요. 그랬거든요. 정말 딱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이동훈 우리들이 막 시간 보고 뭉치면서 다 하라고. 패스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 다각적인 발제, 또 다각적인 선택, 이 두 가지는 필수. 그리고 강의장 그 레이아웃, 색감 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징 커트를 모두 넣는 거. 그거는 정말 오직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고, 나머지 약간 융통성이 할 수 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OST를 기법으로 이해하면 실감이 쉽습니다. 기법을 이해하고 가기 앞서서 철학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OST의 철학은 여러분이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매뉴얼에 보면 아주 깊이 있게 그걸 보시면 왜 그런 것들이 나왔을까? 아주 상당히 나왔을까? 이게 뭐 조금 전에 실수하는 모습도 봤지만 저걸 어떻게 설명하고 강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건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는 비욘드 철학적 배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공당의 사람 전자 매뉴얼을 중시하라. 제가 여러 사람한테 OST를 소개했어요. 그 중에 매뉴얼 꼼꼼히 본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나머지는 대충 정의된 것만 보고 그냥 어렵지 않네. OST의 한산이에요. 너무 쉬워 보이니까. 네. OST가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에요.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얼핏. 그런데 그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하셨던 분이 완전히 OST 팬이었어요. 그대로 해봤더니 정말 예전에 자기가 했던 토론하고 너무나 다른 아웃풋이라고 너무나 다른 분이라고. 근데 어설프게 알고 한 사람들은 어설픈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매뉴얼 두껍지만 정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라 하십니다. 처음 할 때 안 읽어보면 끝까지 안 읽어봅니다. 나중에 읽지 않아요. 처음 할 때 꼭 읽어보시고. 세 번째, 필요하다면 모니터에 다들 신중해라. 반드시 전문가와 다녀요. 약속 한번 드려요. 함부로 이거 빼도 되겠어. 이거 바꿔도 되겠어. 그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부서장님을 무사히 얻었어요. 네. 서로 막 시간 내가지고 어디 카페에 저기 앉아서 제가 궁금한 거 쫙 정리해가지고 하나를 더 듣고.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공부였고요. 네. 실제로 나중에 성과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작은 약사에게 오시는 부서장님. 야, 이 내가 그 OST 너무 좋아. 성공담을 양산하지 마세요. 제가 저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 소개를 안 하고. 근데 나중에 후회한 거는 저런 사람한테 소개를 하지 말았어요. 제가 아까 실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담이 사람 만났다고. 그들한테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회사의 성공 차원에서는 회사의 기획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알려주는 게 맞지만 OST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뉴얼도 안 읽어봐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기에 별을 달성할 수도 없고 그냥 상태만 OST지 실속은 전혀 OST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OST의 성향을 이해하는 사람한테만 조심스럽게 소개를 해서 다감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조사를 연결하시면 특히 좀 철학이 부족하거나 깊이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OST가 잘못 소개돼서 성장들이 닥쳐요. 이런 많아요, 근데 그래요. OST 말고도 나를 만드는 기법이나 매뉴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매뉴얼을 만들 때까지 사실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가는데 너무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그런 풍토 참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조직과의 힘을 믿어라. OST의 가장 큰 거리 쪽에 SF 사람을 그쪽으로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반신반의도 하기도 하고 또 특히 회사 같은 데서 이 사람의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되겠냐. 그건 뭔지 모르겠거든요. 해보기 전에. 네,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결해서 여섯 번째.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개입하고 싶은 순간에 꾹 참으면 생각보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하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해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개입하면 성공을 방해합니다. 일곱 번째, 결과물의 품질 예로 클리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걸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봤을 때 이번 도대체 결과물 왜 이래?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내 판단일 뿐이에요.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의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막 비교를 하겠죠. 얘는 다른 조금 방식을 했을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게 나왔고 훨씬 더 뭐 구체적인 게 나왔고 그랬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제게 아니잖아요.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이지 내가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함부로 거의 잣대를 들 수가 없어요. 여덟 번째, 대주제를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대충 조금의 주제가 다 보였거든요. 저도 오래 참여해보면. 그런데 그 주제,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토론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왜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뭐 물음표로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명사로 끝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토론의 방향을 이렇게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가 대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30분이 설명이 너무 좋아서 질문 왔어요. 맞아요. 질문 있습니다. 네. 역시. 너무 잘 듣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뱅벌하고 네. 나비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제 가게를 수술기가 아니, 경험 속에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경험 속에서. 경험 속에서요? 네.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철학이 열정과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오픈스페이스 철학이 그래야 놀랄만한 결과가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하이퍼포먼스가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 열정과 책임을 각 그 세션에 토의하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뱅벌이나 나비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하이퍼포먼스가 놀라우지 않을까. 책임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니까 책임이 좀 자기가 좀 보게 되면은 성과가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집단이 어렸을 때도 생태계를 느끼거든요. 생태계. 근데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위계 질서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존의 질서가 있으면 질서를 깨려고 우선 못해요. 근데 적어도 조직에서 어떤 장을 딱 열었을 때는 위계 질서고 뭐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화두가 있겠죠. 그 화두가 그래서 다른 LG 같은 경우는 LG 웨이가 생각해. 저는 이제 옛날에 그건 대도문이다. 그래서 누구도 대단히 규정 못한다. 여러 나라이고 모든 그런 대도문의 길에 대해서 열정과 책임을 직관적으로 느낀 사람들이 움직이는 길이고 그래서 그 열정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저기 네 가지 원칙. 네 가지 원칙은 원칙이나 어떤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 집단이 모여서 그 열정과 책임을 가졌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 나오는 현상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걸 어떻게 포함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잠시만요. 그거는 다 이해가 한다. 이해가 하고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이거는 잘 안 맞을 때 그럴 수도 있다. 생태계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소홀히 되고 이럴 수도 있다라면은 진짜 필요한 거에 몰입 볼 줄 아는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의 이 오픈 스페이스 진행하는 진행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생님이 지금 생활하시는 걸 실제 생활에서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모든 상황은 항상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경험하는 거 선생님 철학대로 오픈스페이스 기반에 뭘 중요시하고 중요하지 않고 선생님이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건 선생님 스스로 느껴야 되고 선생님하고 거기 있는 참가자들 사이에 그 안에서 선생님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렇고 저거 저렇고 가지고 서방 선례라는 거는 별로 큰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일단 내 주변에 5명만 모이면 해라. 그리고 10명 됐을 때, 20명 됐을 때, 100명 됐을 때 경험하시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어떤 이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걸 가지고 문제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떠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오셨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없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기 전에는 일단은 매뉴얼을 따르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진행을 하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거하고 요거를 설명을 하는데 단 국어학생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책을 보셔야 됩니다. 네, 매뉴얼을 따르라. 네. 책의 모든 게 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뉴얼 보시면 됩니다. 질문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과연 나무나 뒷머리 나올까? 나온 걸 봤어요. 제 질문이 그거였었는데 네. 나옵니까?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였냐면 올해 저도 했는데 그 조직문화 관련해서 팀장을 교육한 이후에는 현장의 최지 에너지 대리급들 정도를 모이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100명 넘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팀을 했는데 근데 약간 방침을 써고 있어요. 선물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었는데 다른 선발에서 매력을 충실히 요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기쁜 표정을 지으시면서 잘 보시더니 드디어 대머리 나오고 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막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보통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억지까지 잘 되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매뉴얼을 처음 읽어보면서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간에 이제 한 친구가 전날 밤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서로는 몰입을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앞에 그 진행하는 진행자가 내가 프로그램을 하기가 또 자기가 돼도 좋다. 그리고 타이밍 설명했고 그랬더니 이렇게 의자를 뒤로 쭉 하고 자더래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맞다. 만약에 그 사람이 졸린 눈을 쑥 뜨고 소리가 탈출하는데 자기한테 누가 들을 것이며 같이 통역하는 누가 들었겠냐. 저는 사실 나온 거죠. 그랬었어요. 네, 저는 그 관련해갖고 질문을 드리면 네. 나비는 좀 좋습니다. 네? 전기 불좀 궁금한데 사실은 여기에 ON에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젠더이 많이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안 찍어주세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옮겨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많이 일어났었나요? 나비가 조금 별로 없었지만 멤버는 꽤 있었어요. 팀장들 워크숍을 지금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쪽에서 논의된 거를 뭔가 이렇게 효과를 놓쳐서 단쪽에 가서 더 이렇게 시너지를 내거나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궁금한 거죠. 다른 데는 뭐 하나. 혹은 자기 국교조제를 다 하고 싶은데 어느 한쪽에 어려울 때 네. 제가 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근데 약간 이래요. 이게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 가지고 어떤 인터넷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가 오지가 잘 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모두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된다든가 뭐 상황이 복잡해야 된다. 이게 몇 명씩 있거든요. 근데 되게 우리가 할 때는 그런 게 조절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형성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OST를 할 때는 제가
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되니까 좀 루즈한 옷을 입고 가고, 그리고 다른 기억을 할 때는 문을 닫고 해요. 그런데 OST를 할 때는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을 주다 보면은 그런 나비나 뱅거리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용기를 내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싹 다 적용하는 느낌. 자, 몇 시까지 쉬시고 몇 시까지 모이지 않는 걸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미 사람들이 기존에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 딱 몰입이 돼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일탈을 안 해요. 재밌는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 그 야외에서 해본 적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외투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실제 그러니까 안에서 왜 뭐라 그러지? 오두막 같은 그런 집들 있는 데에 바깥에 이제 줄로 쭉 해가지고 이런 걸 줄에다 이렇게 걸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알려드립니다. 저 좀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금 OST를 장을 열 때 대부분 기업들 쪽에 지금 컨셉이 돼서 컨택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속에 돼 있다 그러면 분명히 상하의 직계를 갖고 있는 게 조직 문화거든요. 그럼 상하의 조직이 갖고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그 직원, 동참할 수 있는 직원들한테 그 브리핑에 대한 부분, 이런 지금 뱅벌이 되고 나비가 되고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배신 문화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인지를 시켜주는 자체가 시간이 없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인지를 못 시켜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문화를 한번 좀 알고 싶거든요. 아까 경제원권 사례. 그러니까 그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발제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조직 문화 때문에 그런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조직에 이제 OST를 할 때 사전에 미리 컨셉을 잡아가지고 브리핑을 먼저 한다든가, 그걸 하면서 상하 조직 간에 이런 부분들 다 허물고서 대화를 갖다 장을 열어라고 이렇게 인지를 제대로 해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래 던져놓은 상태에서 하신 건지. 아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강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미리 뭔가 브리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OST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 소셜 쪽에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지금 기업 문화가 미국 쪽에 있는 데가 구글 쪽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데가 자꾸 생기는 이제 신흥 그룹들에 대한 부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프리한 상태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꿈의 기업들이라 그러고 굉장히 가고 싶어 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에 가면은 이 OST를 갖다 펼쳐놓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어서 미리 사전에 그룹,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라든가 무슨 조직을 갖고 있는 쪽에 가서 OST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갖다 리허설을 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허물고 대화의 장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조직문화가 하나같이 생성된 게 아닌데, 그런 OST 한다고 몇 시간 그만하고 브리핑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OST, 제 입장에서는 그냥 OST를 주제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저는 조직 문화도 해봤고 조직 생활도 해봤고 그랬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헐지 않으면은 백날해도 그 부분이 굉장히 벗도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쉽게 하루아침에 안 흘리기 때문에 OST를 통하고 또 하고 이런 경험이 그걸 어느 순간에 벽의 높이가 낮아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벽이 없어지고 하는 거 생길 수 있는데, 이 OST 한두 번으로 이렇게 높게 쌓여진 벽이 안 허물어진다는 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시도하는 자체가 OST의 효과를 강해진다라고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아까 철학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오픈스페이서의 우리 마음에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전에 브리핑을
싶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없어요. 이렇게 비워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철학 아닌가요? 제가 우리 이 질문한 분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쟁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 미리 사전에 공지하는 거는 한두마리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 경험을 이제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교육 받으셨죠? 교육 받으셨으면 선생님들이 한 말 띄고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네. 저한테. 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는 건 다 드리겠으니까 지금 이틀 배우고서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하시면 제가 무조건 도와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이틀 동안의 경험 이거를 이제 더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몇 명이라도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매뉴얼대로 반드시 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다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수번 이상 읽으시고 머리로 읽기만 가슴으로 그리고 거기 읽으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 그리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꼬마들하고 고향 애들하고 다섯 놈만 있어요. 이래라.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네, 그러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기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교육에 적용하기가 재학점이나 대학생들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쉬지 않고 계속 저렇게 하시는 모습을 봐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니, 성문한테는 많이 힘드십니다. 주변에 성문한이 좀 많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기는 뭐 잘했다고 성문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맞춰주시니까 성문하는 이런 거 어떻게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기되는 성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소문당 아무잖아. 우리 말은 우리는 솔직한 아니 성문화 과정도 그럼요. 그거에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 기법이 조금 부족하거나 진행 방법이 없더라도 철학을 이해하고 있으면 성문학이 덜 성장해요. 네. 그런데 기법만 있고 철학이 빠지면 그게 성문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뭔가 덧칠하려고 한다거나 자꾸 뭔가 개입하려고 한다거나 그게 이전에 우리 습관이거든요. 저도 기업 교육을 21년간 했잖아요. 얼마나 남들한테 좀 가르치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 완전 반대거든요. 빠져야 되고 비워야 되는 거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저렇게 뭐 이렇게 부족하게 나왔다고 뭐 이렇게 그냥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사실은 제가 나온 것이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기본이 일어나는 굉장히 좋은이라는 답이 어디 가서 딱 놓고 하니까 네, 되게 질문 있으신가요? 잠깐. 네.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나중에 한번 찍고 하는 이거. 제가 너무 안될까요? 왜냐면,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두 발을 거쳐 써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진짜 논쟁에서 계속 불필요한 얘기 계속 하게 되는 거를 제가 일단은 그런 질문 나오는 거 저도 경험 다 했습니다. 선생님하고 애를 싸웠고요. 그 경험 다 하는 겁니다. 아주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365일 싸웠습니다. 진짜로. 서로 달라서.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제가 미리 막 예전하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정말 자신있게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경험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다 나눌 수 있어요. 다양한 경험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을 선생님이 저희랑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후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사례라든가 저희 여기 김혜영 부장님도 아마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혹시 지금 주신 이 자료를 여기 선생님들한테 공유해도 되나요? 고민해 주시고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여쭙습니다. 저희가 이걸 받아서 안 드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공개적으로 여쭤봤고 그다음에 고민하시고 저희가 SK텔레콤에 자료도 있는데 그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나중에 자료 주셨는데 정말 보기 예쁜 것들은 다 빼고 뼈다귀만 남으니까
보내주셨지만 그것도 저희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에서 눈치를 보더라 라는 거에 대한 해결책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번호 종합사회복지관의 자료를 보면 그걸 보완해서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숨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려고 그동안 노력을 못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사랑해주셨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룹이 생성됐으니까 네. 소셜 쪽에 이제 연결해서 앞으로는 올려주시면 네.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여기에 연구해 계시죠? 주시고 제가 그 부장님 동의를 얻지 않고 슬라이드 사진을 이렇게 불편하시면 제가 안 쓸게요. 그리고 그 네. 결정을 해주시는 걸 아니, 제가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진 찍는 걸 봤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동의를 얻어야만 알겠습니다.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게요. 저작권 할 만한 그런 장르 아니 그게 아니라 조직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뭐 회사 이렇게 적으려다가 그냥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실명 회사를 다 넣은 거거든요. 여기서 단어 빼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니, 그 공유를 만약에 사진 없으니까 공유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안 찍었어요. 저한테 그 PPT를 주시게 되면 그 상으로 싹 다 지워가지고 올려버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그룹에 초청을 해서 할 테니까요. 저희 지금 페이스북에 어저께 그룹을 생성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해드릴게요. 저 친구 몇 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후에 더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랑 그다음에 페북에서 언제든지 뵐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부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지메란으로 들어가셔서 절대 안 나와요. 텔렌팀으로 들어가요. 네? 텔렌팀으로 들어가요. 영문 텔렌팀으로 들어가요. 어쩐지 아까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정말요? 아니요, 맞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먼저 다 하시려고 했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네. 그러면